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주간 전기약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특징이 6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5월이었죠. 외국인은 삼성릭스 중심으로 코스피 44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으로 매수를 했는데 시간 되실 때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8,400포인트를 안착을 했고요.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IT 업종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수급 쏠림이 심화가 되었고요. LG그룹주 역시 급등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슈가 있었죠. 금리 동결을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게 되면서 매물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역시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존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엔비디아 모멘텀으로 인해서 7,500에서 8,6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글로벌 IT 이벤트가 있습니다. 1일부터 4일까지 엔비디아 GTC 타이페이 2026을 시작으로 컴퓨텍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IT 컴퓨팅 전시회인 컴퓨텍스 2026의 기조연설로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기조연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AI 반도체와 함께 AI 인프라 전략을 소개할 것으로 AI 서버, 차세대 GPU, 메모리에 대한 발언은 국내 반도체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 네이버 클라우드와 같은 국내 기업과 엔비디아의 협력 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6월 5일에는 방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LG전자,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 회장과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두산 시구에도 참여할지에 대한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차 계속적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피지컬 AI에 대한 이슈와 함께 AI, 에이전틱 AI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다음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IT에 대한 관련주들은 상승 여력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지컬 AI에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동 변수가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뉴욕 증시의 경우도 역시 종전 MOU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둔 채 3대 지수가 동반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이란에서는 이 MOU에 대한 내용이 거짓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25%에 해당하는 배들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역시 미국의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돼야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10,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여전히 10,000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6.3 지방선거가 있죠. 선거 결과 자체보다는 차기 정책의 방향성,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증시부양 정책이 얼마나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에도 경제지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출입 동향, 소비자 물가지수, 이 이슈가 있는데, 앞서 금통위에서도 역시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죠. 다만 반도체 실적으로 인해서 국내 GDP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한국의 5월 수출이 전년 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요. 반도체 수출은 1일에서 20일 기준으로 200%가 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메모리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일 미국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5일에는 5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제조업 지수 자체는 소폭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투자 사이클에 따른 수요 기대를 뒷받침할 거란 관측이 많고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비농업 신규 고용 9만 5천 명, 실업률 4.3%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강한 결과가 나올 경우 당연히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 둔화가 확인되게 되면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 전에도 졸트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졸트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죠.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라고 얘기를 하죠. 이 민간 고용 보고서가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와 함께 금리 인하 전망에 영향을 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미국의 국채지수 그 다음에 지수 방향이 크게 좌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6월 달에 얘기가 크게 나오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주패수 경매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세 제정 법안인 오바에 따르면 3년간 800MHz에 달하는 광범위한 주파수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올해가 끝이 아니죠. 3년 동안 이 주파수 경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버라이즌과 스페이스X, AT&T에 대한 장비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투자 가이던스가 상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통신 장비, 그 다음에 부품에 대한 규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전통 강자로 얘기가 되고 있는 화웨이나 ZTE 같은 경우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중국산 부품을 일부라도 사용한 제품의 경우 미국 내 전파 인증 자체를 내주지 않는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영향이 꽤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12일 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5G 지상파 통신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통신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무선 통신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역시 한 5종목을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첫 번째 종목은 KMW고요. 그 외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RF, HIC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솔리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리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번째의 경우 사명이 바뀐 거죠. 사명이 바뀌었던 LIG 아큐버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레도가 통신 부품주죠. 통신 장비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휴렛패커드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달러 제너럴이라든가 빅토리아 시크릿, 그 외에도 울타뷰티가 있고요. 메이시스, 그 외에 쭉 넘어가면 룰루레몬이 있죠. 이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로팔토 네트워크스라든가 긴랩, 그 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슈가 소프트웨어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도 역시 중요한 종목들이 메드트로닉, 이 종목은 로봇 관련주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국내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에너지라든가 시에나도 역시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지컬 AI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통신 장비주를 저는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업종으로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2차전지, 조선, 방위산업, 증권과 같은 종목들도 당연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출입 동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소재, 산업재, 수출주를 유망 종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화학, 2차전지, 방산, 전력기기 등의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금리가 안정이 되게 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앞서 5월 달에 외국인의 경우 코스피를 매각을 해서 코스닥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일정 부분 코스닥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매집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도 상승하겠지만 코스닥의 반등 여력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한 이벤트는 아닌데 곳곳에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 계속 하시면서 종목별 순환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링크 몇 개 걸어 놓도록 할 테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